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악의 정권과 맞서 싸우는 사람들, 우리 여전사들 드디어 4명이 다 모였습니다. 거의 한 달 동안 국정감사 하시느라고 이 의원님들 바쁘셨고, 지난주에야 겨우 김현 의원님 한번 모셔서 얘기했었는데요. 얼마나 다들 보고 싶어 했는지 드디어 오늘 모인 것에 대해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4월의 봄 42번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조금 조용히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나오신 분들 최민희 의원님, 김현 의원님, 전현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조용히 시작한 거는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2년 전 오늘 있었던 이 이태원 참사, 오늘이 2주년 기념되는 날이기 때문이죠. 사실 2년 전 오늘 우리 그 새날 스튜디오가 이 장소로 지금 이사를 왔는데요. 그날 바깥에 엄청나게 119와 차들이 그냥 가느라고 정신이 없었답니다.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그 참사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우선 그 희생된 분들을 위해서 짧게 묵념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좀 무겁게 시작했지만 사실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최민희 의원님? 오늘 국회에서 우원식 의장 주재로 2주기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추경호 대표가 왔어요. 그래서 다들 12구 이태원 참사 그 조사위, 특조위가 제대로 되도록 진실을 밝히도록 돕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일단은 이제 국회의장이 주재해서 국회가 추모제를 했다는 게 매우 중요한 거라서 그렇죠. 잊지 않고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딸 친구 지호가 문소리 씨 코디네이터 됐다고 우리 딸이 막 저에게 지호가 문소리 코디네이터 됐대. 그러니까 처음에도 딱 한 명 지호만 생각났던 일이어서요. 오늘도 지호 아버님 저 뒤에 오셨는데 그냥 서로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돌아섰는데 어쨌든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건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날의 진상을 규명하고 법원에서 잇따른 무죄가 나오고 있지만 책임자들이 그러나 그 세월호 국조위의 전철을 밟지 않고 이태원 참사 특조위가 진실을 밝혀내서 책임자 처벌 반드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도 독려하고 챙기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상민 장관은 빨리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책임을 안 져요, 정말. 네. 우리 전현 위원장. 네. 159명의 우리의 정말 사랑스러운 아들, 딸이 네. 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인지 정말 묻지 않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국회에서 지난번에 여의도에서 금융노조 집회 때에 그 소음 기준이 이제 기준치를 초과한다고 경찰 병력이 와서 그 집회를 강제적으로 진압하고 거기에 참여했던 국회의원이나 이제 관계자들을 폭력으로 진압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관련해서 그 기준이 소음 기준이 헌법상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 해서 헌법 소원을 제기를 하기로 했다. 그 기자회견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경찰이 와서 그 진압을 했던 명분이 뭐 112나 이런 데에 그 집회 소음이 심하다고 신고가 한 2-3건이 왔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경찰들이 와가지고 그 평화로운 그 평화 집회를 그렇게 짓밟고 폭력을 행사한 그런 사안에 대해서 이제 규탄하는 기자회견이었는데 자 보세요. 이태원 참사 때는 그때 그런 뭐 112의 신고나 이런 게 되게 많았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
그런 뭐 엄청나 많은 인원이 좁은 길에 모이면은 당연히 안전에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신고가 왔으면은 경찰이 빨리 출동해 가지고 질서를 유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권력을 제대로 행사를 했다면 네. 그런 비극이 안 생겼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노조 탄압하는 집회는 그냥 거의 부르자마자 달려가 가지고 진압을 하고 공권력을 행사를 하면서 거기에 우리 진짜 젊은 딸 아들이 모인 청춘들이 모인 그런 어떻게 보면 그 행사가 그러니까 많이 모였으니까 질서만 좀 유지했었으면 아무런 일이 없었을 건데 그렇죠. 그때 그거는 소홀히 하고 제대로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어떤 행사는 가서 그냥 오지 말라고 해도 폭력적으로 진압을 경찰들이 하고 어떤 행사는 당연히 있었어야 했었는데 그 자리에 없었고 이 정권이 정말 내로남불 이중잣대 불공정 불의한 정권이다. 정말 분노가 치솟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이번에 특조위에서 제대로 조사를 해서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들의 책임을 묻는 그런 출발이 되기를 바라고요. 민주당도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현 의원님. 네. 그 이제 2014년 세월호가 4월 16일 날 참사로 되면서 10년이 지났죠. 지났어요. 네. 오늘 이제 2주년 추모제를 보면서 느낀 단상은 박근혜 정부 때 그 정의화 국회의장은 유가족들이 진상규명하기 위해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관철시키기 위해서 국회 본청 앞에 반별로 텐트를 치고 네. 점거 농성을 했거든요. 맞아요. 네. 그걸 그냥 허용했던 게 정의화 의장인데 네. 반면에 저희가 지지난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제대로 추모 시설도 없고 공간도 없고 영정 유폐 없는 그 추모제를 대통령이 매일같이 국화 들고 덜렁덜렁 들고 가서 이제 헌화하고 추모를 하고 결국은 말씀대로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잊혀지기만 이제 학수고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박근혜 정부보다 더 무도하고 폐륜적이다라는 그런 말씀과 아울러서 내년 3주기 추모제 때는 사실은 제가 오늘 조금 아쉬웠던 것은 프린터된 사진으로 저희가 이제 추도를 했는데 영정을 사진. 제대로 좀 갖추고 국민들과 함께 추모제를 좀 하는 게 어떻겠는가 생각을 그 와중에 그 과정에서 진상규명을 좀 제대로 좀 하고 22대 국회에서는 그런 각오, 다짐 이런 걸 하게 됐고요. 이제 유가족들이 많이 슬퍼하고 애도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상민 장관 사태 얘기도 천하람 의원이 제기를 했어요. 7당 원내대표들이 다 이제 한마디씩 하셨는데, 그래서 좀 저희가 잘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는 날이고, 그래서 159명인데 사실은 사진을 얼굴을 영정으로 한 분을 제가 세봤는데 99분이었어요. 그러니까 60명은 아직도 한편으로 이제 얼굴을 이제 드러내지를 않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들도 잘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그래서 세 분 의원님들 뭐 저도 포함해서 보라색 머플러와 우리 두 분 머플러와 우리 또 전현희 의원님은 팔찌 지금 착용하고 12구 이태원 참사 2주기에 대해서 지금 추모를 하고 있는데요. 하루 종일 추모 물결이 이어졌다 이런 뉴스가 지금 있습니다. 유족들이 애타게 외치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더디기만 하고 여전히 일각에서는 참사는 자신들과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니네가 관계 잘못이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게 너무너무 황당무계하고 어이가 없다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2년 전 오늘 서울 이태원 한복판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참사 159명의 아까운 인명피해 희생 그 근본적인 책임은 도대체 누구에게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떳떳하게 제대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는지 행안부 장관에 임명된 이후 지금까지 도대체 우리 장관님은 무엇을 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경찰을 자기 수하에 두고 뭐 만들어가지고
그다음에 달라진 게 없지 않습니까? 네. 저는 대통령 친구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보고 그 중심에 이상민 장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님께서 중앙파. 네. 영님께서 중앙고. 진짜 이건 나라가 아닙니다. 하루빨리 끌어내려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영님만의 말씀이나 영님만의 마음은 아니라 우리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요즘 그렇게 하고 있고 더더군다나 요즘에 국정감사를 하면서 드러난 정말 무도한 우리들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정말 전 도대체 이 적합한 단어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었는데요. 일단 이 상황과 또 요즘 드러나고 있는 명태균 게이트를 보면서 정말 도대체 대한민국이 나란가 이런 생각 좀 안 할 수가 없는 생각이 됐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해주세요. 한 것 같은데. 네. 제 기자 한 명이 용산 그 대통령실 행정관을 취재하고 저에게 급히 연락이 온 거예요. 드릴 말씀이 있다고. 네.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이냐 그냥 전화를 해라. 그 전화로 하기에 좀 이상한 얘기라고 만났더니 하는 말이 김건희 여사가 저를 반대해서 제가 방통위원회 임명이 안 된다. 이렇게 용산 행정관한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오랫동안 임명이 임명 안 안될 됐는데 때. 그 이유가 김건희 여사 가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반대한다. 그런데 그 뒤에 얘기가 반대 이유가 너무 황당했어요. 왜 반대? 제 사주가 사주요? 네, 제 사주가 참 얌전한 사주인데 사주가 사주가 안 좋아서 제가 윤석열 정부에 들어가면 방통위원으로 대통령을 해야 할 사주라서 그 여사가 반대한다 이런 얘기가 그 대통령실에 돈다는 얘기를 전해주면서 안 될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합리적인 이유가 아니라서 예를 들면 그래서 법제처가 계속 네. 적격인데 판단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냐. 부적격이라고 하면 국회에서 싸움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나라라고 하겠죠. 그런 무슨 게 나라라고. 아니냐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역술인한테 제 사주를 봤다 이러면서.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역술인이 그럼 혹시 천공인가요? 제가. 근데 그때 제가 어처구니 없어서 설마 나라가 그렇게 운영되겠냐. 그래. 네, 방송 장악을 위해서 저같이 말 많은 사람을 안 넣고 대통령 추천목 2명으로 그러니까 우리 김현 위원이 나가면 대통령 추천목 2명으로 밀어붙이려는 대통령의 그 막무가내 성격 때문일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한테 묻고 싶습니다. 정말 그랬는지. 전화하세요. 전화 800에 아니 핸드폰으로 누군가 해서? 알 거 아니에요. 나 알아요. 야당 중에 누군가하고 통화를 했다고 하니까 그분하고 대표. 취재를 해서 전화 저는 한번 그게 해보세요.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그동안에는 그런 얘기를 여러 그 사람들이 했는데 그냥 아유 무슨 설마, 말도. 설마. 근데 이번에 그 명태균 씨. 꿈 예. 뭐 삶고 튀기고 삶은 꿈 이런 얘기도 듣고 그러면서 무슨 무사 앞이 안 보이는 무사와 걷지 못하는 장님무사와 안진뱅이 주술사.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안 쓰려고 앞이 안 보이는 무사와 괜히 내가 쓴 거예요 지금? 괜찮아요 본인은 그래서 걷지 못하는 점술사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럼 정말 나도 그랬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진짜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전화를 했어요 그 기자한테. 그랬더니 전화를 해서 최근에? 그 기억하시죠? 그랬더니 기억하죠. 그걸 어떻게 기억을 못하냐고. 근데 그게 혹시 명모 씨가 아니었을까요? 내가 그렇게 물어봤죠. 아니 지금 이 케이스하고 똑같은 케이스가 바로 이동훈 조선일보 네. 논술 뭐라고 논설위원이 논설위원이 대변인 대변인 하려고 했다가 5일인가 10일 만에 교체된- 교체된 그 아웃됐죠. 사건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도 이건 강혜경 씨 말이었는데 사주가 그러니까 너무 기가 세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안 맞는다. 그렇게 말을 해줘가지고 그분이 잘린 거 아니냐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맥락이죠. 그러니까 근데 같은 저는 맥락이죠. 더 하겠죠. 이제 왜냐하면 반대편에서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랬더니 그 기자도 후회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그때 내가 웃기는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더 취재를 해볼 걸 그랬다 이렇게. 그때 보도했으면 특종이었겠네요. 그리고 특종인데 더 앞당길 아니 그때는 황당으로 끝났지. 황당해. 왜냐면 내가 보기에는 그 기자가 잘렸을 것 같은데. 네.
지금은 그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그래서 제가 또 생각이 드네요. 생각하기를 전현희 의원을 그렇게 표적으로 죽이려고 한 것도 무슨 전현희 현재 사주가 안 좋아요 또? 사주가 혹시 세세요? 아니 그런 생각 못 해봤는데 말씀 듣고 보니 근데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 근데 사주라고 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누구에게 좋고 뭐 누구랑 잘 맞고 이거는 좀 상대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해야 할 사주다. 요 표현을 제가 딱 듣고 겁나잖아요. 어떻게 대통령을 해야 하면 어떻게 남을 해야겠어 우리가. 저같이 마음이 약한 사람이 마음이 약한 사람이 마음이 약해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저 간에. 진짜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과방위에서 밀어붙여야 될 때 저는 그만하자 그랬다가 지도자 동지한테 혼나고 사실이 아닙니다. 여기 진행 잘해주세요. 제가 왜 혼을 마음이 나야 되는 연약하다는 거예요? 얘기가 최민희 단어가 의원님 바뀌었어요. 연약하신 분 옹호해 주려고 내가 이따가 혼나고 있는데 아니 저분한테. 박민규 의원이 위원장님은 너무 마음이 여리시다며 저한테 힘을 내라고 미치겠다. 무슨 맥락에서 그런 말이 나온 거야? 나 그거 믿기진 있어요. 않는다. 뜬구름 없어요. 능그름 없죠. 자, 어쨌든 저 황당무계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 네. 이렇게 황당한 일이 정말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김현 의원님, 한 말씀 해주시죠. 이번에 국감 하시면서 총평 몇 번 고발당했어요. 우리 엄청 고발도 많이 하고 동행명령장 발부도 하고. 근데 저희는 사실은 YTN을 단독으로 YTN하고 TBS를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다루고 방심위도 따로 보통은 이제 묶어서 하는데 여당이 증인 채택 과정에서 이제 합의가 깨지면서 방심위도 별도로 이제 저희가 하루 하고 그랬는데 YTN 관련해서는 유진그룹 오너가 외국 출장 가고 YTN 김백 사장과 뭐 그분들 뭐 안 나오려고 2주 동안 헤맸다. 출장 가고 이제 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제 그 동행 명령장 발부도 미수에 그치고 그래서 고발하고 미수에 그쳤다고요? 고발하고 그다음에 국정조사를 반드시 해야 될 이유를 확인하는 맞습니다. 거였습니다. 네. YTN 그렇고 이제 방심위가 정말 가슴 아픈 일인데 공익 신고자들을 공익 신고자로서 이렇게 그 법의 보호를 못 받고 계속 탄압을 당하고 압수수색 받고 있고 그리고 7명은 좌천되고 4명은 직위도 없는 체제를 하나 만들어서 연구위원이라는 자리를 만들어서 보내버리고. 탄압받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그 명품백 관련해서 유일임이 신속심의 안건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방영을 못하게 하려고 맞아요. 그러다가 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또 근데 있어요. 전파방해 뭐 근데 전파 차단시키려고 그거를 막았던 사람이 부산으로 쫓겨가지고 지금 가서 근무를 하고 있고 뭐 이런 일들이 이번 과정에서 드러났는데 여튼 저희가 정권을 뺏겨서 이런 수모를 겪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점을 또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아니 그냥 저는 그분들이 행하는 그런 불법과 위법한 행위는 상상 초월인 것 같아요. 아무리 정권이 뭐 그렇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그런 행동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이번에 이제 사실 지금 윤석열 정권의 현재의 이 상황이 지난번 박근혜 정부 때 그 탄핵되던 그 시기의 과정과 굉장히 비슷하다. 유사하죠. 지금 요즘 그런데 느낌이 좀 그래요. 네, 솔직히.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 방심위 직원들 사안도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 박근혜 대통령이 문체부 네. 국장 그 굉장히 이제 마음에 안 든다고 참 나쁜 꼭 집어가지고 그 이제 관련돼서 뭐 이렇게 참 나쁜 사람 그때 네, 그때. 그리고 탄압을 그렇죠. 했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도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공직자들을 이렇게 꼭 찍어가지고 뭐 자천을 하거나 지금 불이익을 주거나 이러는 게 그때랑 상당히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방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직원들 이 지금 이제 제가 민주당 권익보호위원회 공익제보자들 그 역할을 맡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좀 보호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익 제보자들을 이런 식으로 탄압을 하거나 불이익을 주면 이거는 명백한 공익 제보자 보호법 위반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걸 지금 이 정권의 정보기관 방심위원장 그리고 경찰이 거기에 보안 내동해가지고 뭐 압수수색하고 또 불이익을 주고 뭐 이러는 거는 이거는 다 범법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따끔하게 지적하고 거기에 대한 네. 뭔가 처벌을 받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번 국감을 통해서
가장 많이 느낀 건 네. 끝 갈 때까지 다 왔구나 정부 여당이. 그러니까 그 장면이 뭐였냐면 김태규가 쌍욕을 했어요. 그러니까 쌍욕을 했어요 그냥. 시읍, 지읒, 쌍시읒과 비읍으로 막 시작했죠. 그게 그렇게 네. 시작해서 끝도 그렇게 했어요. 끝도 그랬어요? 예, 그런데 그것을 놓고 듣기 평가를 시킨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분명히 제가 3번을 틀어줬고 시읒 비읍이 다 들렸는데 네. 뭐 안 했네. 본인도 안 했다 그러고 안 했네.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재생 속도를 0.5로 해서 틀고 이렇게 해갖고 다 인정하게 됐거든요. 바이든 날리면 예, 제2의 바이든 날리면 그러네. 사태가 그냥 그 앞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잘못을 하면 문재인 정부나 어쨌든 박근혜 정부 때 정무직들도 잘못하면 인정하고 즉시 사과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경재 같은 분은 그렇게 즉시 사과하다가 좀 이따 방통위원장을 잘렸어요. 맞아요. 예, 그 기억나요. 민경욱 청와대 KBS에 있다가 바로 청와대 간 게 맞습니까? 그랬더니 적절하지 못했다. 그렇게 답을 하더라고. 이경재 그래가지고 위원장. 그래갖고 잘렸어요. 네. 예. 그래갖고 저한테 자기 나 때문에 잘렸다 이랬었어요. 그런 양심은 있었다고 그렇죠. 최소한에. 그렇죠, 근데 최소한. 지금 지금의 국힘과 그리고 정무직 공직자들은 그냥 호위무사예요. 제가 보기에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 호위무사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이게 된장인지 쌍디귿인지가 구별 안 되는 이상한 기준으로 세상을 가지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끝이 온 거다. 저는 그거를 첫 번째로 느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방심위의 고모 팀장이거든요. 성이 고 씨예요. 근데 그분은 지방으로 자천됐는데도 지금도 올곧은 입장을 견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방심위 노조의 MZ 노조거든요. 그 노조가 가장 열심히 싸우고 있고 그리고 결국 그 방심위 노조가 가장 열심히 싸우리라고는 방송계에서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사실은 사실은 리버럴하고 그리고 굉장히 자부심이 센 사람들이에요. 제가 방송위원회에 있을 때 직원을 뽑아보면 우수한 인재들이 와요. 공무원은 싫고 이게 공무원은 딱딱하잖아요. 거기 민간인 신분이니까. 그런데 공적인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오거든요. 근데 되게 우수해요. 사람들이. 근데 여긴 MZ 세대니까 그 언론 노조에서도 이 노조에 대해서 과거와는 다른 행태. 그러니까 제목이 그 선방심이 해체할 때 만나서 더러웠다 다시는 보지 말자 그렇게 성명서 제목을 하는 선거방송심의위원 네, 해체할 때 그랬어요. 예. 그래서 너무 상큼한 예, 그런 사람들이고 그냥 류일임 위원장 앞에서 류일임 씨 우리 인정 안 한다 이렇게 말해요. 진짜 옛날에는 대단하다. 안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게 유일임 그만둘 때 나오지 않았어요? 아니 선방심이 해체할 때 유일임도 류일임은 또 딴 거예요. 그건 또. 유일임 그만둘 때도 유사한 비슷한 건데 그래도 이거는 그 저기 만나서 더러웠다 다시는 만나지 말자. 그 우리가 너무 다 박히고 너무 이상민 의원 넘어갈 때 우리 당원들이 얘기했어요. 만나서 더러웠다 다시는 만나지 말자. 그게 세상에. 유행어인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쨌든 전혀 예기치 못한 데서 그러니까 어떤 방송의 독립과 자유와 방송심의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분들이 있어서 사실 그동안의 21대 국회는 별로 그런 움직임에 응답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국회의원이라는 게 그 국정감사를 대충 하면 정말 허무한 게 국회의원이잖아요. 네. 제가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하면서 중요 정책 결정을 하다가 19대 때 국회 가서 처음에 느낀 게 왜 이렇게 국회는 힘이 없지?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힘없는 국회가 아니라 법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다 쓰면 그래도 뭔가는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로서는 발버둥친 국회였습니다. 근데 진짜 22대 국회의 효능감이라고 하는 게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너무너무 다들 가열차게 힘을 내셔서 진실을 알려주시고 그러신 게 제가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법사위 국감도 제가 참석을 했었고 앞으로 운영위 국감도 참석을 하겠지만은 진짜 국회의원들 너무 열심히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저희 현재 22대 국회 민주당은 이제 지금 사실상 정권이나 이제 행정부의 권력은 모두 국힘 정권에게 있지만
우리는 또 국회에서는 가장 이제 제1야당이고 국회에 있어서는 이제 가장 힘이 세니까 그런 거를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권한, 합법적인 권한을 우리가 다 써서 이 정권에 대해서 이제 견제를 하자. 이게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 우리 가방이나 법사위나 이제 위원장님들 워낙 또 훌륭하시고 간사들도 훌륭하셔서 간사가 대단하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 국회의 상임위가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최대한 활용을 하고 또 그걸 직접 쓰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의원들이 한 분 한 분 정말 열심히 너무 열심히 하세요. 하세요. 맞아요. 그래서 각자 역할을 주어진 역할을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어서 지금 아마 국민들께서 효능감을 느끼실 텐데 대표적인 사례가 이번에 또 국감을 통해서 법사의 경우에는 그동안 문제가 많았던 그 검찰의 특갈비, 네네. 예, 특갈비 또 감사원의 특갈비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뭐 검찰총장의 뜻값이나 아니면 뭐 어쨌든 이 검찰을 뭔가 이 그런 특갈비를 줌으로써 그런 사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데에 사실상 쓰였다는 의혹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특갈비도 이 국민들 앞에서 그 내역이나 그 쓰임새를 공개를 해야 되고 그거를 제대로 썼는지를 증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특갈비에 관한 모든 자료를 이번에 국감에서 요청을 했고 그래서 검찰이 좀 제대로 감사원도 그렇고 네. 제출 안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 제대로 사용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으면 우리는 국회에서 모두 전액 삭감할 거다. 야, 진짜 그때 이렇게 하고 있고 멋있었어요. 실제로 네. 이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모든 상임위에서 네. 뭐 대통령실 특갈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뭐 그 우리 김문수 그 노동부 장관 그런 경우에도 뭐 제대로 그런 권한이나 장관으로서 역할을 못한다면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도 활동비나 이런 것은 삭감을 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네.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행정부를 견제한다. 이런 역할을 이번 국감을 통해서 매우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나오 작가님인가요? 네, 법사위는 최전방 공격수 특공대 느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자, 우리 김현 의원님도 한마디 해주세요. 국감요? 국감. 네. 아까 얘기 잠깐 했는데 어쨌든 저희는 앞서 얘기했던 YTN에 대한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확인된 거고 네, 그렇죠. 또 TBS가 폐지되고 노동자들 전체를 다 해고하겠다라는 그런 진짜 그 정말 21세기가 맞냐 싶을 정도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근데 그 부분도 봐야 되고 방심이 아까 말씀을 드렸고 KBS가 지금 압권이에요. 조그마한 파우치라고 특징하고 박장범. 예, 네. 인터뷰했던 사람을 사장으로. 지금 사장으로 해서 KBS도 전운이 감도는 게 오늘까지 해서 그 전체 아마 기자 현업 기자들이 이렇게 나서서 박장범 사장 나가라고 추천한 거를 도로 원상 물려라, 네. 철회하라 이런 거 계속 이어달리기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앞서도 2016년도와 17년도 갈 때 그때 KBS 그러니까 파업, MBC 파업, YTN 파업 이게 다 언론 종사자들을 해고하고 그다음에 징계 주고 프로그램 없애고 낙하산 사장 가지고 이제 그 탄압하고 이랬던 일들이 극에 달았을 때예요. 2016년, 17년도가. 네. 그러니까 지금 KBS를 지금 박민 사장을 전격 이제 연임으로 안 되고 박장범 그러니까 술친구 대 김건희 호위무사. 예, 그 저기에 경쟁에서 술친구가 졌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예. 진짜 말도 안 되는 인사가 있고 그리고 곧 봐야 될 게 이제 박문진에 대한 이 재판 결과가 아직 안 나왔는데 이제 그것도 좀 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국회의장께서는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를 해야지 안 그러면은 못한다 이러고 아직까지는 그러고 계시는데 의장께서는 이제 방송사법을 네. 이제 협의체를 만들어서 여야가 추천한 사람들로 좀 협의를 좀 해보자라고 제안하는데 여당은 이제 요지부동이고 오늘 뭐 추천을 몇 분 해서 움직인다는 얘기 언론 보도도 있어서 문의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KBS, YTN, TBS 등 언론 장악을 통한 여론
여론 장악 이걸 깨는 게 이제 저희의 임무였고 앞으로 또 해야 됩니다. 과방위는 이제 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인사청문회가 또 2인 남아있어요. 네, 2인 체제가 지금 2인 체제에서의 결정은 다 위법하다 이제 이런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물론 뭐 또 다음 재판이 있겠지만은 그 하나만으로도 매우 상징적으로 지금 사법부가 어떻게 보는지가 다 나왔고 그렇다면 그동안에 있었던 그 모든 의사결정이 다 뒤집어져야 되는 상황이니까 저는 그게 참 흥미롭게 솔직히 저는 지켜보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두 분께 굉장히 감사하고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 게 22대 국회가 열심히 싸우고 법사위도 열심히 싸우지만 사실은 이제 보는 국민들께서는 시원은 하지만 그래도 뭔가 답답한 게 있거든요. 그렇죠.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방위는 어떻게 보면 최초로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승리를 한 게 그렇죠. 과방위입니다. 그래서 2인 이 방통위원 체제가 사실상 불법이라는 네. 판결을 법원으로부터 이끌어낸 게 이제 사실 두 분의 잘하셨습니다. 가장 협력한 공을 박수 치고. 세웠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혜민 의원이 열심히 문제제기했던 선방심의 위원. 아 정말 그런 극우적 인사가 선방심의 위원이었다는 게 끔찍한데 사퇴했더라고요. 아, 사퇴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혜민 의원 참 잘했다고. 네, 정말 일 잘하시네요. 네, 그리고 네. 우리는 법사위는 구성이 어떤지 저희는 현희 간사님과 저 빼고 전부 초선이에요. 정동영 의원님은 어쩐지 예외 같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의 정신적 지주시고요. 그 전부 초선이에요. 저 초선에 일 잘하세요. 그러니까 그 초선 이번에 이재명 진짜. 표 경천이 잘 됐다는 게 그 과방위가 그걸 상징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렇죠. 정말 그렇게 눈치 빠르게 지혜롭게 그 질문도 잘하고 눈치껏 끼어들고 호통도 치는 노정면 의원부터 노정면 의원이 참 활동이 대단하시더라고요. 네. 뱀이 네. 4명이에요. 예, 뱀이 4명이 무슨 뜻이냐? 정동영 뱀띠. 정동영 의원이 뱀띠고요. 저하고 이은기 의원이 뱀띠고요. 그 밑에 황정호 의원이 뱀이에요. 그리고 황정화 의원은 우주를 연구하던 분이 이게 땅에 딛고 내려와서 그렇게 열심히 원칙적으로 세게 잘할 수가 없어요. 이진숙 씨가 실력이 있으니까. 황정화 의원이 질문을 하면 먼 산 쳐다봐. 예, 그리고 막 이혜민 의원이 얘기하면 이렇게 찍을까. 이혜민 오늘 안 의원은 마주쳐. 그 얘기했죠. 이혜민 의원이 내가 면접 많이 봤는데 글로벌하게 중학교. 글로벌하게 그 당신 같은 사람은 아우씨야. 서류 면접도 안 돼. 서류 면접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그래서 중학교 그 산만하고 그때 뭐가 생활기록부에 있었잖아요. 그때 생활기록부에 나왔어요. 그것도 이제 이혜민 의원이 용감하게 그 선생님이 그렇게 써주기가 곤란한데 내용을 참 쓰는 게 대단해. 굉장히 어려운데 중법 정신이 없다. 예, 중법 정신이 없다고. 그것도 상당히 오랫동안. KBS 사장 경우에는 이제 이번에 그 법원 판결에 의해서 2인 방통위원이 이제 이렇게 한 거는 수신. 다 위법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위법인 그 상황에서 또 이사 스님도 위법이니까 그러면은 지금 박장겸 박장범. 박장범 째만한 파우치. 그래서 박장범 지금 그 사장 사장, 후보를 예, 임명 후보. 제청한 거는 이거는 무효죠. 그렇죠. 법률적으로도 맞습니다. 무효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는 얼마든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우리 상황입니다. 초선들 좀만 더 칭찬하면 안 돼요. 아, 이제 그만해야 돼요. 돼요. 왜냐하면 그거를요 제가 한민수 의원, 그러면 큰일 나요. 읽어줘야 돼요. 저희가- 이정원 의원.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왜냐면은 아주 그 법사위 정자는 초선 박민규 의원님. 의원 아니 어떻게 했냐면은요. 오늘. 정동영 의원이 저희 이제 게시판에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그 게시판? 텔레그램에 네. 저희 방에 민주당 역사상 최고의 상임위원장 최민희 의원님, 오. 파워와 카리스마가 넘치는 지휘관 김현 간사님, 부드러움 속에 불과 얼음을 함께 갖고 있는 김우영 의원님, 준수한 미남의 논리 정연한 노정면 의원님, 최고의 막내 역할에 통큰 정치를 갖춘 박민규 의원님, 한국 최고의 목소리에 명쾌한 논리의 이정원 의원님, 성실함 속에 뜨거운 열정을 품은 이훈기 의원님, 넉넉한 풍모에 깊은 실력까지 갖춘 조인철 의원님, 뛰어난 설득력에 유머 감각 만점의 명대변인 한민수 의원님, 탁월한 물리학자 출신의 타고난 정치 천재 똑순이 황정화 의원님, 날카로운 정의 감각, 균형 감각을 두루 갖춘 이혜민 의원님, 명실상부한 최고의 인재 군단 덕분에 국감이 행복했습니다. 이야. 그리고 국감 끝난 날 저희 이
명대변인 출신 아닙니까? 또 정동영 의원께서. 그렇게 쓰셨어요. 30년 의정활동했는데 이런 상임위는 처음 봤다. 영광이다. 그렇게.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우리 푸나님께서 이거 빨리 조금만 빨리 현안 하라는데. 시사 얘기 많이 빨리 하니까 시사로 가요. 앞에는 조금만 하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라고 갔는데 이 두 분의 과방위 이 대빵들이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하라고 넘어가셔야지. 또 저와 자찬하세요. 다음 주에는 법사위에 법사위도 한번 해갖고 오세요. 네, 예, 의원님들 기회를 좀 펼쳐야 정청래 돼. 최고를 불러야 되겠어요. 근데 어쨌든 외로우시죠? 아니 어쨌든 저는 이번에 국회의원님들께서 일을 너무 노영민 잘하셔서 변호사님 저는 계시니까. 너무너무 고맙고 우리 국민들이 다 행복해하고 있다고 좀 제가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모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이번 주 뭐 지난주 뭐 아주 다음 주까지 계속 예고되어 있습니다. 명태균 게이트 지금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매일매일 언론사에서 취재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요. 실제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료들을 다 찾아내고 있는데 어쩌면 그렇게 열심히들 하는지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기자님들한테 정말 제가 인사를 좀 드리고 싶을 정도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 여론조사 보고서 관련해가지고 거짓말한 것도 지금 다 사실은 뉴스타파에서 잡아내고 있고 또 이철규 의원이 신용현 그 교수를 이번에 그 3월 8일자 2022년 3월 8일자 면밀조사 보고서를 찾아냈던 그분을 뉴스타파와 함께 네. 고소했다는 아, 네, 고소했대. 네. 허위사실 뭐 유포 이런 걸로. 자료가 있는데 허위 사실이 되나? 뭐 하여튼 그렇게 고소를 했대요. 뉴스타파 지금 아주 고소당하게 하도 많아가지고 이제 정신이 없을 지경인데 오히려 저는 잘 됐다. 그러면 사실관계를 밝힐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 오늘 또 나온 게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고맙다며 김영선 공천은 선물이라 해. 사실 이 녹취 제가 언제적부터 받겠어요. 입이 좀 근질근질근질하면서도 이걸 앞으로 밝히고 또 나올 거 많죠? 네, 밝히고 싶었으나 현실적으로 제가 또 강혜경 씨 보호를 하는 입장에서 제가 밝힐 수가 차마 없었었는데 기자들이 이걸 탁탁탁 밝혀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김영선 공천 결과 미리 알았던 거. 그래도 여당에서는 원래 다 공관위에서는 다 미리미리 안다. 이제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일주일 전에 알았다. 8일 전에 알았는데 8일 전에. 하루 전까지도 김영선 의원이 뭐 단상이 올라갔을 때도 쪽지 들어가지고 바뀌는 게 공천인데 말 조심해라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여기서 핵심은 김건희 여사가 나에게 고마워해서 이거 선물로 준 거다 이 공천 이런 얘기하는 명태균 씨의 입이었거든요. 또 이런 것도 있었고 명태균 여론조사 분석해 보니까 막 사실은 허위 조작된 게 있고 실질적으로 한 400명 조사해 놓고는 마치 뭐 2,000 몇천 명 조사한 것처럼 그렇게 또 뻥튀기 해놓은 것도 사실은 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잘 좀 밝혀지는 거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법사위에 계셨던 우리 의원님께서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이제 이 사안에 그 여론조사가 비용을 공짜로 여론조사를 했다. 그래서 정치자금법 위반,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위반 이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그 여론조사가 조작됐다는 네. 거. 그것도 이제 선거법 위반이고 뭐 업무방해가 될 수 있는 사안이고 그래서 이게 또 이제 김영선의 공천 대가로 줬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제가 보기엔 곁다리입니다. 김영선과 명태균과 이제 강혜경 뭐 여기서 거론되는 김영선의 공천 개입 뭐 그리고 사실은 이제 여기서 본질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이 권력 관계. 아니요 정치자금법 위반 그다음에 공선법 위반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불법이죠. 네. 거기에다가 또 국민의힘에서 그 대선 그 경선과 대선 본선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여론조사 네. 공짜 여론조사를 활용하고 그걸 대선 전략에 사용했다면은 국민의힘도 어떻게 보면 불법 대선의 공범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차떼기 때문에 당시에 이회창 후보가 사실 그 날라가 공중분해가 되니까 천막 당사를 쳐서 총선 박근혜를 간판으로 내세우고 그때 박근혜는 사실은 다른 당에 있었던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간판으로 내세워서 겨우 선거를 치른 거잖아요. 맞습니다. 2004년도 그거랑 유사하게 될 수도 있다. 그 공중분해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본질은 대통령 부부의 그리고 국민의힘의 이 불법 대선
전체는 선거 범죄라고 보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것이 뭐 수사나 증거에 의해서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거는 정당 해산 사유도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선 무효 사유도 네,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건 어마어마한 한정 질서 문란이 있고 뭐 결국은 이제 이게 다 밝혀진다면 탄핵 사유도 될 수 그렇죠. 있는 엄청난 그렇죠.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좀 우려를 하는 거는 지금 창원지검에서 지금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수사에 착수를 했는데 이걸 단지 김영선과 명태균 간의 이 정치자금법 위반 요것만으로 꼬리 자르기를 그럼 하는 큰일 게 나겠죠. 아닌가. 네. 그래서 그 정말 우리가 두 눈 부릅뜨고 이것이 검찰 해체까지 본질 몸통에까지 접근하는지를 지켜봐야 되고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번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금 이제 대검에서 창원지검에 대해서 수사 지휘를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게 우려되는 네. 부분이에요. 네. 이게 대검이 수사지휘를 하는 게 과연 이것을 몸통을 수사하기 위해서 수사지휘를 하는 거냐 아니면 오히려 몸통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가리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꼬리 자르기를 하려고 수사지휘를 하는 거냐. 네. 근데 만약에 꼬리 자르기 후자를 만약에 한다면은 검찰총장 탄핵해야죠. 탄핵 사유됩니다. 자, 이 와중에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손을 안 뻗친 데가 없더라고요. 윤상현 의원이 말을 했다고 문화일보 속보도 나왔었는데요. 명태균 씨가 인요한 당시 그 비대위원장이었나요? 그 무슨 위원장이었지? 비대위원장 맞습니다. 네. 그 위원장 혁신위원장,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2023년도 말에 한 두 달 정도 비대위원장 임명하시고 하다가 나중에 혁신위원장 한 거지. 맡았는데 그때 당시에 인유한 최고위원하고 윤상현 의원이 같은 외교통일위에 있었었대요. 근데 임현 의원은 국회의원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상하게 인유한 최고위원이 저하고 같은 상임위에 있었는데 이렇게 말하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윤상현 의원이 이제 말을 하기를 인 최고위원이 혁신위원장 할 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같은 지금은 같은 위원회에 있는데 상임위다. 인 최고위원이 혁신위원장을 할 때가 2023년 10월부터 12월이었는데 갑자기 명태균이 찾아와가지고 이준석을 데려다가 빨리 외교부 장관으로 추천해라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놀랬다는 이제 그런 얘기를 또 해주는. 외교부 장관으로 추천해라. 네, 외교부 장관으로. 그래서 명태균하고 김건희 사이가 나빠졌나? 모르겠어요. 이준석을 추천했으니까 안 네, 되죠. 아니 원래 이준석하고 친했었던 누가요? 김건희 여사하고? 언제까지요? 아니 이제 그거는 뭐 제가 여기서 밝힐 수 있는 건 아니고 어쨌든 이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고. 아니 그 당 대표를 쫓아냈는데 어떻게 그 뒤에도 친할 수 있나요? 김건희 여사가 쫓아낸 건 아니니까. 아니 근데 그게- 저는 요거 보고 네. 그 제일 신기했던 게 인요한 씨가 명태균을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기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뭔데 와서 명태균은 만나죠? 그냥 누구 만나려고 아무나 하면 만나고 만나. 싶으면 만나. 요 대목이 이 사람이 뒷배가 김건희가 아니면 누가 만나주겠어요? 우리도 만나자는 아니 사람이 명 많이 오는데. 선생님, 명 박사라고 불렀잖아요. 명 박사, 명 선생님. 아니 그 세상 좁은데 대통령 후보가 명 박사라 그러니까. 부르고 부인이 선생님이라 부르는데 그 사람의 존재는 이미 천공은 천공이잖아요. 천공을 뭐 선생님이나 스승이라고 안 했잖아요. 그 스승이라고 카톡 하는 건 김건희 여사 그렇게. 카톡에 보면 명태균 씨에 스승님이라고 대해서 그러잖아요. 가장 어떤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그런 다 표현이 소문 있잖아요. 났겠지. 그러니까 이 소문이 다 나 있었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 국정농단이 국힘 내부에 깊숙이 거기에 네, 그 뿌리 이렇게 내부에 그분들은 네, 다 이제 알고 함께하고 있었다는 거죠. 있었다. 명태균 씨의 존재와 그 아니,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영향을 그 가지고 여론조사 있는지. 기관에다가 여론조사 의뢰하고 그게 대선 그다음에 지방선거 보궐선거 연차적으로 2002년 3월 그다음에 6월 그다음에 지방선거 그다음에 총선 이렇게까지 연결된 거니까. 아니 그리고 황당무계한 게 신용환 교수 이번에 이제 그 공개하신 원희룡 라인 그 사람은 원희룡 하고 친했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어쨌든 종로 보궐에 원희룡 전 장관이 출마하고 싶어 했는데 네. 김건희 여사가 원래 그 부인에게 수행해달라고 수행을 했는데 요청했는데 거절하는 그걸 바람에 거절당해서 근데 저는 무산됐다는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래요? 게 그것도 개연성 있어요? 아니 이게 김건희라는 사람의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결핍된 걸 채우려고 한다고요. 사람으로. 네, 그렇죠. 그러면 보통 여사의 수행은 민주당의 경우 비례가 한 경우가 있었잖아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이해식 의원이 했죠. 아니 과거에 여성의 경우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하다가 근데 그 전에는 그냥
사실은 국회의원이 처음에 시작하지 않다가 그렇게 서서히 바뀌다가 이제 재선 국회의원이 수행하고 뭐 이렇게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에게 결핍된 학벌이라거나 뭐 예를 들면 전문직이라거나 뭐가 없을 경우 저는 원희룡의 부인을 옆에다가 수행 데리고 다니고 싶어 했을 것 같아요. 의사 김건희 선생님 씨가. 아닌가요? 의사 선생님이세요? 소아과. 그 서울대 나오지 않았어요? 네, 서울대.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 선배 언니의 언니예요. 아니 그러니까 충분히 그럴 것 같은데 옛날부터 알았어요, 저는. 원희룡 장관의 부인은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죠. 아니 이분이 근데 그 되게 소신이 있으시네. 저기 했었잖아요. 그 이재명 대표를 공격을 많이 소시오패스라 그랬었죠. 부인이. 예. 그래갖고 그러니까 근데 간택하려고 했던 거겠죠. 근데 개인의 의견이라고 무혐의 났어요. 예, 그런데 어쨌든 요거는 개연성이 있어요. 예, 김건희 여사가 뭐 저런 이유도 있겠지만 아니 근데 이재명 대표를 공격했으니까 쓰고 싶다 이것도 있겠지만 저는 더 근본적으로는 그 사람에 대한 열등감이라는 거야. 그게 기본적으로는. 아니요 나에 대한 내가 보완을 갖지 하고 못한 싶어요. 것을 채우고 싶은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상대방은 사실 본인이 없는 그런 뭐 학벌과 지적이라든가 의사 뭐 그런 것들이 예, 있겠죠. 전문직 예, 그런데 또 그 상대방은 안 하고 싶은 마음도 인지상정이죠. 그러겠죠. 근데 김건희 여사는 또 오늘 또 나온 기사 중에 서울시장 선거에 되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거를 또 가지고 오라고 얘기했었다고 또 기사에 명태균 나왔잖아요. 씨한테 예. 예, 예. 그거는 뭐예요? 도대체 그분은 왜 자기가 그런 데 관심을 대통령이니까 심리적 대통령. 아. 예, 저는 김건희 씨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네. 아 내가 이 선거를 총지휘했어. 내가 없었으면 이 사람은 절대 이 안 사람은 돼. 대통령이 안 됐어.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우리 오빠는 바보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권을 창출하는데 좀 기여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다 한 거야. 내가 했는데 내가 여기 못 나서는 게 한스럽다. 그렇죠. 그게 핵심이라고 봐요. 한스럽다기보다 나서야지. 책임감이 우리나라를 위한 그러니까 내가 정권을 대한민국을 살려야 만들었으니까 된다는. 내가 이 정권을 책임져야 된다 이런 게 있지 우와, 않을까. 그 이제 그 책임감이 게 좋은 책임감이 아니라 사실상 이제 가져서는 안 되는 그 책임감을 가진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명태균 사태 게이트가 터지기 전부터 우리 이제 존경하는 김현 의원님이 계속 V1, V0 뭐 이러면서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이제 김건희 김건희다. 여사다라고 암시하는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맞아. 제가 그래서 잘 안 믿었어요. 네. 김현 의원님 말을. 근데 그게 정말 진짜 사실로 밝혀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래서 그럴 진짜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저는 이 차마 높으신 분들은 아니 그래서 4월의 봄이잖아요 우리가. 우리도 여기 보면 좀 예지력이 있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이 4월의 봄에 연도가 없다는 걸. 아니 목련꽃 피어요? 그러니까 네. 그 전해주면 안 돼요? 참기를 누설하고 꼭 4월까지 계시네. 기다려야 돼요? 좀 봄에 하는 게 좋아요. 왜죠? 안 추우니까? 겨울은 너무 겨울은 추워요. 추워요. 네. 아니 진짜 그런 와중에 대통령실이나 김건희 여사는 명태균 씨가 하는 말에 대한 반응은 절대 없고 오늘도 그런 기사가 났어요. 아니, 기사가 나갔다. 장성준 소장이 딴 데 가서 얘기를 했대요. 아니 그 김건희 여사가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해가지고 야당 대표하고 전화로 1시간을 하소연을 했다는 억울하다고. 거예요. 그 이분은 전화 한 번 하면 1시간이야. 지난번 진중권 씨도 나 1시간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대표하고도 했대요. 그러고 나니까 허은하 개혁신당 대표가 그 당신이 말하는 그 사람이 나예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그런 기사도 나오던데 도대체 이거 최근엔 뭐? 통화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최근에 저는 했다. 그럼 전에 또 1시간씩 했다는 아니, 그러니까 거예요? 최근에 안 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한 게 언제예요, 그러면? 근데 그 허은하 최근일 것 얘기하지 같- 나는 않았어요. 최근 했을 것 같은데. 허은하 대표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누굴까요?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가 여성이랑 그렇게 길게 토론을 했다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사실 여성하고 뭐 했다는 얘기 잘 못 들어봤긴 거의 했죠. 없어요. 네. 진중권도 남자잖아요. 왜 그러세요? 아니에요. 진중권도 남자인데? 신. 신 김명신 아니, 그건 김명신은 김건희고 신지연 여성 그 저기 네, 이원모 아, 나토 갈 이혼모 때 부인 말하는 그럼요. 거예요? 그 여성 그다음에 한방병원. 부산 그 저희 봉화마을 갈 때 옆에 거기는 있었던 무용학과 교수도 있고 여성 많아요. 수행이잖아요. 아니에요. 그분 수행 아니에요.
무용학과 교수는 단순 수행 아니에요. 자, 어쨌든 허은하 의원은 여성이 있어요 주변에. 허은하 의원들이 허은하 대표는 김 여사 연락받은 게 문제냐? 나는 최근엔 통화 안 했다. 최근 한 달 사이에 통화 없었다는데 이런 얘기를 그 했어요. 앞에 문제는 김 여사 전화 받은 게 연락 받은 게 문제냐? 그거를 왜 넣어요? 심리적으로. 몰라요. 나한테 왜 그래요? 근데 한 달 이 억울하다라는 게 명태균으로 억울하다는 게 일 수도 있고 명품백으로 억울하다고 있을 수도 네. 있고. 아니 이렇게 말했대요. 야당의 한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서 1시간 동안 나 억울해. 내가 뭘 잘못했어. 그러니까.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정말 주가 너무 조작한 심한 게 거 아니야?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디올백이 아니냐. 또 있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함정이 뭐냐면 최근에라는 게 한 달 이전에 전화 통화는 했을 개연성이 있다. 그런데 그거 봐야죠. 어쨌든 정치권에서는 과거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 수석 대변인으로 활동한 허 대표가 김 여사와 통화한 거 아니냐는 얘기가 이제 계속 나왔어요. 그렇지만 허 대표는 아닙니다. 최근엔 한 달 정도는 한 적이 없습니다. 한 달 이전에. 이전이에요. 반은 부인이고 반은 긍정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따져보면. 저는 했다고 봅니다. 아, 그냥 그랬을까요? 봅니다. 한 달 전에는 했을 수도 그렇지. 있다. 그 서술어를 잘 봐야 돼요. 최민희 위원장이 팩트 체크할 때 서술어를 잘 봐요. 근데 어쨌든 이거예요. 명태균 사건 이후에 전화한 적이 없고 전화 내용이 명태균 관련 내용도 없었다. 그러니까 했다는 거죠. 했어. 아이고 가방에서 바로 우리가 추임새 나와요. 했네 맞네. 아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정무위의 점잖음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만약에 누군가 우리 박원순 시장 유서를 다른 이국장 그건 유서라고 얘기- 했으면 예, 우리는 예. 뒤집어져요. 그냥 파행이죠. 예, 파행이다가 그렇죠. 너 그렇죠. 난리 났죠. 김우희. 근데 유 위원장이 국민의힘이어서 그래도 간사가 있는데. 그러니까요. 네. 참네요. 꼭 잘 읽어보세요. 요즘에 너무 코미디 같아갖고. 아니 읽으니까 답이 나오네. 그러네. 그래서 디지털 AI 교과서를 만들면 안 된다. 쓰고 읽고 이렇게 듣고. 해야지 아이들이 성장에 뇌 성장에 도움이 된다. 마음 건강에 도움이 된다. 마음 건강. 아니 그 마음 건강 얘기가 나서 근데 김건희 예산이라고 하는 그 마음 마음 건강 건강 관련해서 그 예산이 가서라- 예. 몇 천억? 뭐. 3천억인가? 그거 거기다 뭐 그걸 뭐 기재부가 넣었다면서요. 처음에는 그게 아니라 개식용 예산이다. 개식용 예산 3,500억입니다. 네, 그거 아니, 마음 건강 예산도 마음 건강 있어요. 예산도 그게 한 있습니다. 천억인가 그, 예. 그렇게 확보를 했고 개식용 예산도 기재부가 처음에는 불가 이렇게 했다가 그냥 갑자기 태도를 바꿔가지고 예타도 면제하면서 3,500원을 3,500억을 배정을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어디로 갈까, 그죠? 그게 그 개 한 마리에 60만 원이라요. 원씩 네, 보상을 보상금. 하는 거라 개를 많이 키우는 그런 이제 업체는 뭐 엄청나게 많은 매덕 뭐 이렇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라 사실 우리 소상공인들 이런 영업 손실이나 지역 합배 이런 것도 뭐 안 하겠다는 이 정부가 김건희의 그 한마디면 이렇게 태도가 바뀌고 불가한 예산이 얼마든지 퍼주는 예산으로 바뀌는 게 이게 지금 신기하다. 나라가 말이 제대로 된 나라인가 좀 그러니까 걱정이 김건희 됩니다. 네. 대통령, 마음 건강 나아서 마음 건강 대통령. 네. 마음 건강에 신경 많이 쓰시는군요, 그분이. 그때 그래서 마포 지금 자살 대교 예방. 그게 그러니까. 그 사건이잖아요. 아니 근데 요즘 나오는 게 정말 우리 여사님 얘기 안 하면 나오는 얘기가 없을 대통령 정도로- 얘기를 하는 건데. 아니 우리 대통령 대체 뭐 하시는? 이게 결국 윤석열 대통령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게요? 그럼요. 아니 박근혜 대통령을 뽑았는데 정작 최순실. 최순실이 대통령이더라. 윤석열을 우린 뽑진 않았지만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됐는데 지금은 김건희더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잖아요. 일단 이 방에는 아무도 안 찍은 걸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박근혜 때랑 너무 비슷한 네. 게 거의 양상들이 진짜 비슷하게. 근데 최순실 흘러가고 너무 있어요. 억울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래서 지금 나는 정유라 씨가 왜 그렇게 억울해하나 계속 생각해봤는데 이런 일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네. 근데 다른 게 딱 하나가 있어요. 뭐 있어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때는 윤석열이라는 그런 검사가 호기로운 있었죠. 검사가 있어가지고 칼질을 마구마구 했는데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검사가 아무도 없다는 거. 보호해줄 검사도 없을 거예요, 근데. 예. 그런가요? 아니, 제가 보기에는 막판 지금 되면. 이 시점에서는 전현희 최고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3달 지나면 저는 여럿의 또 권력에는 충성하지 않으면서 칼을 휘두르는 검사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제발 그러기를 조건이 그런 저는 검사를 만들 것 같아요. 그것도 보는데 자중 질환이 그 검보다 무서운 그렇죠. 걸로 갈 것 같아요. 지금 한동훈, 추경호 한동훈하고 난리 추경호, 났잖아요. 그다음에 또 근데 또 오늘 11월 4일 날 시정연설이 있다고 보는 있대요? 있다는 얘기가 나온 거 보면 오늘 또 나왔어요? 지금 좀 전에 시정연설을 한대요? 시정연설을 한대요. 근데 주어가 없어요. 누가 하는지는. 김건희 여사가 오나요? 아니 주어는 없는데 어쨌든 11월 4일 날 시정연설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럼 제가 볼 국무총리가 때는 올 수도 아니요. 있지. 제가 김건희 여사. 제가 추측컨대 우리가 11월 2일 날 그 집중 유세를 하잖아요. 그럼 엄청난 인파가 모여요. 그러겠죠. 그럼 11월 3일 날 김건희가 김 빼는 거로 사과를 하고 시정연설 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사과 아니 응, 사과를 그 해서 자기들- 겨우 20%를 무너지지 않게 막는 거죠. 가장 무서운 거는 19, 18이잖아요. 18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를 묶어두려면 사과를 하는 거고 그래서 제2부속실 만들고 그다음에 또 나갑니다. 10일부터 10 며칠 또 외국 나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기대하는 거는 15일 날 11월 15일 날 이재명 대표 일심 선고. 선고에 네. 대해서 기대를 하겠죠. 기대하지 기대한대요. 마세요. 네. 무죄입니다. 아니 무죄. 근데 기대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데 그게 다 백약이 무효다. 기대는 저도 합니다. 빨리 그 김건희 대통령 시대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만 해도 2번이 있습니다. 해외 출장이. 아 그래요? 네. 많이 됐네. 오늘 근데 단독이 또 나왔어요. 뭐예요? 오마이뉴스에서 코바나 컨텐츠 후원업체 히림건축 있잖아요. 네, 히림. 히림건축이 계속 그동안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윤 정부 출범 후에 국방부 계약액이 2배가 증가했대요. 국방부 계약까지. 국방부 계약액이 총 431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대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 작년에 이것도 결국엔 다 그 부인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람에서 아니 그러니까 뭐든지 다 연결이 다 되는 거예요. 너무 유능하지 않아요? 돈 버는 데는 너무 똑똑한 타고났어요. 것 같아. 근데 이렇게 옛날에는 일회재단 그래서 왕창하잖아요. 네. 그런데 느낌이 이렇게 조금씩 뭔가 막 그래서 움직이는 이슈를 덮고 느낌이. 이슈를 덮고 이슈를 덮는 거죠. 근데 결국 크게 먹는 거예요. 다 나중에 그렇지 보면. 않고 합치면. 그 드러난 거는 그 부분인데 그 밑에. 예, 저희가 보는 KT 그 현대자동차 요 문제도 그 주식이잖아요. 나중에 보면은 이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뭔가. 야, 오늘 앞으로 솔직히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커바나 콘텐츠가 근데 계속 지하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증거인멸을 다 했겠죠? 이사 다 했다고 합니다. 증거인멸 다 됐죠. 그래요? 그러면 네. 밝혀낼 수가 있어요? 누군가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아, 우리가 뉴스 태블릿 먹힌 PC가 것 나올 거라고 예상했습니까? 2016년도에. 근데 이제 저는 명태균 님께서 뭘 갖고 있을 거라고 저는 많이 믿어 갖고 의심치 또 우리 않습니다. 신용환 교수님의 그 USB 노영희 변호사는 유기관가? 저 다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녹취록 다 들어보면 아니 저는 제가 왜 이러냐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명태균 씨가 노영희 변호사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내가 조용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명태균 씨는 그러면 노영희 변호사도 변호사 선임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그냥 제가 할게요. 그냥 전현희 변호사를 아, 여기 우리 저희 필승 변호사 있잖아요. 정필승 변호사. 아니 뭐 변호사까지 선임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제가 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그래 더 댓글에 있잖아 좋죠. 왜 조용하신가 이렇게 댓글 달리네요. 내가 국감까지는 일단 조용하려고 운영이 국감까지는 조용하려고요. 네, 그 11월 1일 오후에 우리가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번 주 네, 이번 주 금요일 날. 네, 그게 이제 마지막이에요. 근데 네, 오늘.
잘해야 될 텐데. 근데 그날 잘할 사람이 많아요. 그 신용환 교수도 그날 국감 아니, 증인으로 근데 나오고. 우리 위원장님이 참 얌전해서 운영위원장님 박찬대 의원 아니, 말씀하시는 이름 얘기 거예요? 안 했어요. 근데 그날 제가 오늘 그 원내대책회의에 또 갔잖아요. 가갖고 어때요? 예. 이제 몇 가지 당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당부한 것 중에 하나가 김대남 행정관 그 건을 좀 이어달리기를 해달라. 김대남 행정관이 그 서울이 소리 이명수 기자와 관련한 녹취록에 보면 그리고 김웅수 씨가 나와서 증언한 거 보면 우선 첫째는 그 세민년 행사에 다과를 보냈다는 거예요. 100 얼마너치를. 옛날에 18만 2천 원. 네. 그 문재인 정부 때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난리 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돌려줬다는 거예요. 근데 과자를? 돌려줬는지 아니 과자 돈을 다시 입금시켰다. 돈을 입금시켰다는데 뭐 그 일부터 그다음에 MBC 고소 MBC 고발도 박성재 사전 고발. 사전 고발도 그 김대남이 세민연. 시켜서 세민연이 했다. 네네네. 이런 얘기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얘기를 김대남이 입으로 얘기한 거예요. 아, 네. 녹취록에 네. 있는 얘기죠. 네. 그렇죠. 서울의 소리 이명수 녹취록에. 그러니까 이거는 그 대통령실이 직접 방송 장악에 개입한 증자가 되잖아요. 증자가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것 좀 이어달리게 해달라고 제가 또 가서. 그래서 그래서 다들 워낙 큰 것들이 많이 터져가지고 터지니까, 그 사안도 매우 중요한 사안인데 그렇죠, 지금 그렇죠. 좀 아니 잠잠해진 그래서 것 같아요. 경중 완급 이거를 좀 정리를 해서 이 특검 뭐 사국조 원래부터 했던 그거를 다시 구호로 내걸기로 했거든요. 아, 그럼 그래요? 음. 사국조면 사국조는 뭐예요? 방송장악국조가 방송장악국조가 들어요. 사국조는 방송장악국조. 최병 최병 그다음에 그 이태원 양평 있었죠. 고속도로 야 진짜 대단하다. 다 지금 이채 양명 주잖아요. 이채 양명 공주. 그러네 진짜. 김명관까지 새로 들어갔습니다. 야 대단한데요. 참 하여간에 어떻게 됐어요, 저기 그 명태균 담당 특위는? 공익제보 아직은요?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지금 그 전현희 위원장님이 민주당 공익제보자 권익보호위원회 오늘 현판식 1시 반에 하셨어요. 네네. 그리고 공익제보자 2호로 그 미래한국연구소 소장, 그러니까 명의상 소장인 김태열 씨를 공익제보자 2호로 이번에 선정하셨죠. 1호는 누구예요? 선정은 1호가 아닌데 강혜경 씨. 그 김태열 씨가 이제 오늘 신청을 했죠. 공익 그 제보자 보호 요청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회의가 열려가지고 지금 이제 결정 일단 아직 안 면담을 하셨어요? 하고 그 좀 이제 내용을 좀 들어보고 이제 보호 조치에 들어간다고 지금 일단 절차는 그 시작했습니다. 우리 네. 방심이 그 직원들에 대해서 보호 조치를 못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방송 끝나고 저랑 좀 긴밀하게 예, 나누시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그 미래한국연구소의 소장님도 이 내용을 상세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강혜경 씨 주장이 그동안에 뭐 아니라고 명태균 씨나 기타 주변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는데 사실 기자들이 지금 내놓는 증거들이나 기사를 보면은 강혜경 씨 증언이 다 맞는 걸로 지금 다 나오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지금 신용환 그 교수님도 지금 이제 본인의 외장하드에 6기가짜리 증거가 다 있다. 나 6,000개도 넘는 파일이 있다. 내가 그 당시에 이렇게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나 겁날 거 하나도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오늘 인터뷰에서 하는 거 제가 들었거든요. 그분이 이번에 운영이 국감 나와가지고 또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겠죠. 말씀도 되게 잘하시던데. 그리고 또 사실은 그분 말고도요. 명태균 씨 운전하면서 같이 그 동네에서 이 상황을 다 알았던 그분이 있어요. 그분이 김모 씨예요. 그분도 지금 사실은 되게 준비하고 워밍업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관련해 가지고는 아무리 명태균 씨가 뭐 나는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 거짓말할 것처럼 지금 거짓말도 하고 있고 또 막 발뺌하고 있는데 그게 쑥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요거의 뒤에서 그 소위 어부지리 하려는 세력이 누굴까? 그런 사람이 누굴까 진짜? 있어요?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상황에서 어부지리 하려고. 강강약약? 그렇지. 그 중에 그분은 아닐 것 같고요. 그분은 아니고요? 저는 늙고 노예한 분 같아요. 늙고 김 네. 땡땡 네, 김땡땡 김땡땡. 두 분이에요. 근데 김땡땡 김땡땡 요새 안 보이잖아 한 분은요. 뭐 지읒 이응 말하는 거예요? 히읗 기읗
두 사람 김땡땡 김땡땡이 둘이잖아요. 그렇죠. 나 알아요. 그 머리가 예. 머리가 막 두 분이 열심히 돌고 있을 것 같아요. 머리를 돌린다. 아, 이 상황이 또 앞으로 있어요 어떻게 한 사람. 될지. 이땡땡도 있어요. 이 땡땡은 몇 살인데요? 이땡땡도 젊은 이땡땡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나이 많은 이땡땡? 또 이땡땡 하나밖에 없어요. 그 이땡땡. 하나밖에 없어요. 아, 정말 근데 미치겠다. 저는 어쨌든 아, 우리 김땡땡이 시청자들이 유력하다고 궁금할 것 봐요. 같습니다. 김땡땡. 아, 그렇군요. 명태균 씨도 잘 아는 김땡땡. 아, 그렇군요. 아, 이제 그런 시대도 좀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나왔어요. 이 땡땡은 여기 댓글에. 이 니은으로 시작하는 분인 것 같은데? 나왔어요. 나왔어요. 자, 여러분 댓글을 잘 봐주세요. 우리는 절대 말하지 않는다. 근데 이게 정말 그 아까 제가 증거가 있고 이제 밝혀지면이란 가정법을 썼지만 그렇죠. 예. 사실은 거의 밝혀졌어요. 왜냐하면 같은 비슷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많아요. 그래서 지금 뭐 강혜경 씨 또 심지어 명태균 본인도 녹취록에 사실 시인을 엄청 했고 그리고 김영선 씨가 자기 입으로 자인하고 그리고, 자백하고 네, 엄청 김영선 많아요. 의원도 이거 뭐 사실 그 명태균이가. 여사가 좋고 명태균이 뭐 선물 그 받은 선물 거고 공천 받은 내가 이런 거다고 대가 받은 거 맞다. 그 김영선 의원도 사실상 인정했고 네. 윤상현 의원도 뭐 그 비슷한 네. 어쨌든 적어도 명태균의 존재와 역할 그렇죠, 이런 거는 그렇죠. 인정을 했고 뭐 여러 사람이 비슷한 얘기를 하니까 이게 전체가 사실상 거의 이제 증거가 드러난 거나 근데 애 이름이 마찬가지다. 황금이에요. 황금? 아, 아기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근데 왜 황금 그 본명이래요. 근데 명황금이에요? 명황금. 현금, 황금. 근데 애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응답하라 1988 요즘 다시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태기 아빠가 하는 그 파는 데가 명황당이에요. 나는 김현 의원님을 정말 알면 알수록 정말 대단하고 신기한 분이다. 저분은 저 표정 좀 잡아줘 보세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3차원의 우리가 진짜 저분은 나는 따라갈 수가 영의 세계, 없어요. 4차원의 세계를 넘나드는 분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따르세요. 저는 그냥 위대한 현인님으로 그냥 모시고 살고 싶은데 지도자 동지로. 저도 영매하잖아요. KKH랑. 우리 당의 이름이 KKH단이에요. 아, 그래요? 왜요? KKH예요. 이니셜이. 너무 어려워요. 나 찌르면 맨날 뭐 근데 혼내줄 때 KKH 찌르죠. 앞했건 이해했죠. KKH랑 소통한다는 말은. 네. 제가 KH거든요. 여러분 이해해요 지금? 여기다 막 좀 알아요. 뭐라고 좀 해보세요. KKH, KH 뭐 이렇게 그 응팔에보면 뭐가 나온 줄 아세요? 뭐예요? 이름 붙여놓고 숫자 맞춰가지고 네. 몇 퍼센트 좋아하고 이런 거 하는 거 있어요. 우리가 몇 네. 퍼센트로 이길 건지 맞춰야 돼요. 네, 여러분 국민은행입니다. 43720 국민은행 4372012 최민희 어머, 어디서 많이 의원님. 듣던 계좌라. 최민희 의원님 후원 계좌고요. 농협 계좌 301-0339-8551-81 농협 301-0339-8551-81 김현 후원의 계좌고요. 지금 여러분 보시는 화면에 오른쪽 상단에 다 있습니다. 또 농협 계좌 301-0343-8643-91 전현희 의원님 후원의 계좌입니다. 농협 301-0343-8643-91 여러분도 혹시 전현희는 변호사이기도 하고 치과 의사이기도 하니까 돈 많겠지 신경 안 써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분 요즘 되게 힘들어하시다고. 네, 힘듭니다. 네, 요즘 힘듭니다. 네, 어쨌든 이분들이 지금 국감에서 몸바쳐 일하고 여기까지 진실을 파헤치는데 많이 노력하셨으니까 우리도 작은 성의를 조금 보여서 응원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너무 본인 형편이 어려운데 무리해서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네, 새날도 후원이 필요합니다. 새날은 1877-0629 1877-0629 전화하셔서 가입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사실 우리 작년에 방송 시작할 때만 해도 새날 회원 가입이 방송 한 번 하면은 몇 분씩은 꼭 계셨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슈퍼챗도 나왔는데 오늘 한 번도 안 나오죠. 지난주에도 한 번도 없었죠. 다들 힘드신 것 같아요. 이게 전부 다 저는 이 대통령 때문이다. 맞아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너무 힘들어요. 정말 자영업자분들도 세수가 그렇고. 30조가 올해 30조가 덜 거친다는데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서로 도와가면서 또 열심히 일하시는 의원님들께 박수 쳐드리는 걸로 하고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9시 50분이 돼버렸네요. 주제가 안 다룬 게 많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주제 안 다룬 게 맞는데 그 특별 주제가 이제 탄핵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네, 이거는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회담 날짜는 잡혔나요? 안 잡혔어요. 아직 안 아무것도 안 잡혔어요. 했어요. 네. 오늘 원래 하려던 건 윤한 갈등에 이어서 추한 갈등. 국힘은 지금 전쟁 터지기 일보 직전이다. 뭐 이런 얘기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 회담 앞둔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 지금 특검과 특감. 특별감찰관 수싸움 지금 하고 있다. 이런 거. 그리고 여야 민생협의체 출발과 관련해서 이 회담 어떻게 지금 할 것인가 요 얘기 한번 해보려고 원래 했었었고요. 아니 그거 하나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추한 갈등. 추한 갈등. 지금 추하죠. 추윤 갈등의 2라운드가 추한 갈등인가요? 누가 이겨요? 그것만 말해줘요. 단기적으로 추가 추가 이기죠. 이기죠. 단기적으로? 추가 이기죠. 장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뭘 따져요. 아니 근데 망하는 과정에서 하는 기다리고 있는데. 일시복귀하죠. 망하는 과정을 조금 알려줘봐요. 아니 이 망하는 게 지금 이제 골을 말씀하신 거고요. 최종. 골. 예, 단기적으로는 GOAL. 추가 이기게 돼 있어요. 왜요? 친윤이. 왜요? 그거는 대통령이 급변하는 사태로 하야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누가? 국민의힘이? 친윤이. 예, 원하지 않아요. 본인들도 같이 몰락되기 때문에. 그러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위기로 결집할 테고요. 아, 친윤이. 네. 그래서 그 힘이 더 크게 작용할 거라 단기적으로는 추가 이겨요. 그리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지경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고. 그렇죠. 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저 김현 지도자 말씀이 맞죠. 김현 지도자님 부산스러워요. 뭘 들고 있는 거예요? 자, 저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아니, 이거 제가 보내놨잖아요. 이거 좀 보여주세요. 설명 좀 김건희 해주세요. 여사 주변 인물도 이게 네. 이번 그 시사인에서 김건희의 나라로 해서 우와. 특집포를 만들었어요. 어머, 제일 10월 명태균이 29일. 가까이 있네. 네. 어머나. 설명 좀 해줘보세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어요. 명태균, 이명수, 최재형, 천공, 그다음에 김영선, 강혜경, 이혼모의 부인, 이명수, 김대남. 여기 재미있고 독특한 것 중에 하나가 네. 강원도 사람이 꽤 많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강원도 사람이에요? 이명수, 김대남 다 강원도. 윤석열 대통령 외가가 강릉. 김대남 강릉 출신, 강릉고등학교 출신. 이명수 그 옆 동네 출신 이렇게. 근데 진짜 대통령과 그다음에 보면 그 최은순, 권오수, 이종호, 황종호는 그 황하영의 아들. 그 작은 이모라 부르나? 작은 엄마. 삼촌이라고 작은 엄마. 작은 엄마, 작은 삼촌. 엄마. 그 머리인 거. 네, 머리 그 사람이에요, 예, 머리. 머리. 엄청 주차장에서 가깝다는 이렇게 거지. 했던. 아니요. 코바나 콘텐츠 들어가는 네. 데에 입구 이렇게 거기가 주차해서 내려서 정한 데 아니었어요? 아니 문 앞에서. 그냥 문 앞에서? 현관이에요. 현관. 현관에서. 이게 그 김건희 여사의 주변 인물도를 총 정리한 건데 야, 근데 보니까 진짜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다 여사님이네. 그렇죠. 네, 네. 인맥이 여사님 인맥이네. 네, 여사님의 남편. 야, 이게 그 남편이 영구남. 이게 원래 김핵관과 윤핵관이 엄청나게 충돌을 사실은 처음에 했었대요. 이 정권이 시작될 때. 그랬는데 결국은 명분이 뭐였냐면 김핵관은 김건희 여사가 나서서 뭘 할 수 있는 권리나 권한 이런 게 전혀 없는 사람 아니냐. 너네들이 왜 나서냐.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매우 기분이 나빠 있었다는 거예요. 이 김핵관들이. 근데 윤핵관들은 내가 사실은 대통령하고도 가까울 뿐더러 나는 공식적으로 나서가지고 뭘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얘네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핵관들이 너무 기분이 나빴는데 겉으로는 뭔가 대항할 명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물밑 전쟁도 많이 하면서 이 과정 중에 중심에 있던 사람이 명태균이 아니었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 뿐만 아니라 저는 박영선, 양정철. 그다음에 이번에 탁현민 도움 구했다는 그것도 다 김핵관들을. 네, 다 김핵관들. 뒤집어 엎는. 네. 그러니까 친문의 일부와 손잡고 뒤집어 엎으려는 그런 권력 그러니까요. 투쟁의 한
부족한 단면을 보여준 거라고. 게다가 그 이준석 의원이 당대표 선거 그거 하면서 쫓겨나기 직전에 그때 가처분 신청도 하고 막 그때 막 한참 힘들었을 때 뉴스마트에서 그때 나온 기자가 그거였잖아요. 이준석 의원이 말했다. 김 여사 측 인사가 와서 권성동을 제거해주겠다. 타협하자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 뒤엎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원래 그거였던 것 제일 같아요. 권력 투쟁이 심한 게 그 무슨 궁중 왕을 압수가? 놓고 왕을 놓고 저기 파평윤 씨 소윤 대윤 그 갈등이 심해서 서로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런 갈등이 있었던 것 같고 근데 김건희 쪽 그러니까 친김들은 네. 좀 독특한 사고 체계였다고 생각해요. 나는. 약간 장희빈적인, 장옥정적인 장옥정. 뭐 그런 사실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아요. 몽환적인? 너무 예쁜 너무 예쁘게 말 말하면 안 아니에요? 돼요. 근데 누워 있다 실제로 그러니까. 윤핵관들이 사실상 지금 거의 힘을 잃은 지금 힘을 힘을 잃은 것 같아요. 그 역시 그 V1 세다. 아니, 근데 세다. 모사의 힘이 K의원을 시작한 지 지금 4개월밖에 안 됐어요. 3년 6개월을 임기가 있는데 뭐하러 힘을 빼겠어요. 그분들은 네, 그럼요. 그분들은 다음번에 또 국회의원 하는 게 그분들의 임기는 이 대통령보다 1년이 더 길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나서서 도와줄 할 필요가 일이 없잖아요. 뿐만 아니라 지금 쉬고 있다가 다음 국회의원 하면 주군이 돼요. 나타나면 그 사람한테 충성해야지. 충성하면 되지. 뭐 그렇지. 지금 눈치 하겠어요. 보고 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땡땡은 MB 때 네. 핵관이었잖아. 장땡땡은요. 장땡땡 지금 어디 가지 않았어? 그건 어디를 갔건 그 박근혜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 권땡땡. 정진석 실장도 지금 못 해먹겠다고 그런다는데 정진석 실장도 지금 못 해먹겠다고 한다는데 당연하지. 그럼 아무도 없어 아니, 이제는. 그 사진 잘 보시면 대통령이 이럴 때 찍었을 때 측에서 찍을 때 옆에 아예 안 보여. 비서실장을 가렸잖아요. 그래 맞아요. 가리고 경호관 한 명이 딱 이렇게 보던 사진으로 맞아요. 그 경호관하고 같은 급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이 경호관이에요? 그 저기 쭉 지나가는 저쪽에 사람- 지나가던 사람? 그럼요. 아. 경호관이든 음식 갖다 커피 갖다 준 사람이든 참, 어쨌든 간에 그런 사진을 그런 거죠. 내놓는 것도 황당하죠. 자, 최태영님 민주국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회원가입 감사드려요. 네, 여러분 모두 오늘 감사드리고요. 오늘 너무 시간 오버돼가지고 죄송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정말 뜻깊은 오랜만에. 대화를 광고 오랜만에. 하나만 하죠. 네네네. 11월 2일에 다음 주 이번 토요일 날? 주 토요일 모이자! 2시 그 서울역. 네, 서울역 광장에 그 이제 민주당 주최 그 김건희 탄핵 국정농단 규탄 범국민대회.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좀 우리 방송 보시는 모든 분들 이날 꼭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위해서 사실은 하시는 거죠. 네. 네, 여러분들 김건희 국정농단 규탄 범국민 대회 행사가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2시 서울역 광장. 네, 광장에 네. 있습니다. 헉, 정말 미어 터지겠는데요. 네. 미어 터져서 인산인해를 이뤄서 알겠습니다. 빨리 보내줘. 네. 여러분 모두 잊지 마시고요. 우리 또 그날 만나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에도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